우선 궁금한 게 너는 의대 수시 어떻게 준비했어? 학교마다 전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라고 해서 5개 정도 방.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겠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대를 가려면 이 의대 수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볼게. 우선 궁금한 게 너는 의대 수시 어떻게 준비했어? 나는 학교가 비교적 자유로운 교과목 선택을 보장을 해줘서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영어, 철학 진짜 다양하게 심화 과목을 들으면서 교과를 일단 채웠던 것 같아.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정말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전공하고 관련된 생명이나 화학 분야의 연구, 동아리, 발표, 프로젝트 이런 것도 했었고 꼭 전공하고 관련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다양하게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심지어 예술이나 철학 같은 그런 주제로도 비교과 활동을 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생기부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이 중에서 나를 더 잘 드러내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항목들로 자소를 작성을 하고 면접을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모의 면접을 열어주셔서 이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또 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같이 의대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면접 스터디를 했었어. 나는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서로 이제 모의 면접처럼 해보기도 하고 대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이거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기도 하면서 다른 친구들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직접 이렇게 말로 뱉어보고 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던 것 같아. 의대 면접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면접이랑 똑같나? 학교마다 전형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MMI라고 해서 멀티플 미니 인터뷰로 해서 5개 정도 방, 여러 개 방에서 상황 같은 거를 제시해주면 도덕적 딜레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형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아는 수학, 과학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 면접을 진행하기도 해.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겠다. 서로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나는 이런 식으로 말을 정리를 했는데 다른 친구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구조화를 했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너가 뭐 동아리나 발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 동아리나 발표 이런 프로그램 참여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우리 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담당 선생님께서 계시고 이 선생님께서 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그런 서류적인 측면을 이제 담당을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셨어.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끼리 주도적으로 계획과 실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거의 학생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열리는 학생 강연이나 명사 특강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교과목을 수강하는 게 가장 컸어. 과제 연구라는 교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1년 동안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까지 하는 과목이었는데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의 연구를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또 이 교과목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주체가 되는 학술제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나 동아리 차원에서도 계속 연구를 진행했었던 것 같아. 그 연구 교과목이라는 거는 대학교 수업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시고 그 선생님께서 주제를 잡는 법이라든지 실험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험기구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알려주시면 우리들끼리 조를 짜서 선생님께 피드백도 받고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 외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보고서 쓰고 실험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결과물을 결국에 산출해내는 그런 과목이었어. 그러면 너가 학종에서 다른 학생들이랑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다 라는 게 있어? 사실 다른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과가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풍성했던 점이 유리했던 것 같고 학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내신이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아무래도 내가 듣기에도 좀 이런 프로그램이나 심포지엄 뭐 아니면 연구 같은 거는 확실히 이 학생 정말 우리 의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게 자소서에도 잘 묻어놨을 것 같아. 수시 준비하는 게 또 그렇게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따로 입시 컨설팅 같은 것도 받아본 적 있어? 나는 입시 컨설팅은 받지 않았었고 학교에서 굉장히 잘 도와주셔서 자소서나 면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학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학교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소서, 면접 그리고 생기부 준비하는 것까지 다 했었어. 와, 입시 컨설팅도 따로 받진 않았었구나. 너가 의대 수시에서 무려 6곳이나 합격을 했잖아. 의대 수시에서 이 내신이 얼마나 중요해?
사실 내가 지원하지 않은 전형인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중요도가 상당히 큰 것 같아.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도가 조금 더 낮은 것 같긴 한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친구들 사이의 등수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몇 점대다라는 것이 조금 당락을 결정하는 학교이고 낮은 비중이 낮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자기가 우수한 스펙이나 어떤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어느 경우라도 어느 정도의 하한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이 대충 어느 정도야?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점대 초중반이지 않을까 싶어. 자사하거나 영재학교나 뭐 과거나 이런 학교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구독자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너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나는 복습 노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 많은 친구들이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정리하는 필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내가 설명할 건 이거랑 조금 다르거든?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거를 계속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때가 되면서 범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막상 정리를 해도 이걸 다시 잘 안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터득을 한 게 정말 깔끔을 다 버리고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노트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 예쁜 글씨체나 자간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외워야 될 부분은 정말 여러 번 써보거나 그냥 막 구조화를 정말 계속 그려보면서 정리와 암기를 했던 게 난 도움이 됐었어.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게 이런 거 남이 봤을 때 예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막 좀 지저분하게 쓰더라도 내가 모르는 내용을 여러 번 썼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구조화도 그냥 막 이렇게 네모로 대단원을 이렇게 안 쓰고 백지노트 할 수 있을 느낌으로 이렇게 네모로 해보고 마음속으로 해보고 쓰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정말 내가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노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필기하느라고 시간 많이 낭비하는 친구들 이 공부법 꼭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양을 암기해야 되잖아. 너만의 암기 잘하는 비결이 있어? 나는 그냥 반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엔 나는 정말 시험 기간에 여러 번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 그래서 한번 당연히 내용을 정리할 때도 보지만 그 이후에도 퀴즐렛이라고 단어장 같이 만들어서 카드를 만드는 온라인 앱이 있는데 이걸로도 계속 자투리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아니면 그냥 한 장 메모 찢어가지고서 거기 써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기도 했고 아니면은 소리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외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가 녹음해서 듣고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스토리를 붙이거나 특징을 잡아서도 계속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하게 반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됐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해봤고 너는 공부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공부는 새로운 것을 익히고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막전이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면은 이제 생원 수능 과목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도 공부일 수 있고 여기서 생긴 의문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탐구를 하는 것도 공부일 수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어쨌든 배운 걸 뭔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공부다? 그치.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못 찾아서 좀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잖아. 공부는 왜 해야 될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길러지는 뭐 독해력이라든지 계산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또 외국어나 역사 이런 거를 배우면서 내 시야를 좀 넓히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좋아하네? 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관에 가서 어떤 작품을 봐도 내가 이때 이런 걸 배웠는데 연기해서 보니까 더 좋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당연히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즐거움이나 성취감, 자기 만족도 공부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건 조금 원론적인 것이고 이제 실제로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게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정말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목표로 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오잖아. 그러면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슬럼프를 너는 어떻게 극복했어? 나는 우선 최대한 쉬려고 먼저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면학 타임이 다 나눠져 있었는데 면학 한 타임 정도를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졌었어. 이 시간에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악기를 연습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떠들기도 하고 영상을 그냥 시청을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친한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도 했었고 하면서 아예 공부와는 관련되지 않도록 나를 만든 다음에 그 이후로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는 좀 쉼을 확실히 가지고 극복한 이후에 열심히 했구나. 그치. 대신에 이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진 않도록 조금 나 스스로도 여기까지만 쉬자를 정해놓고 쉬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입시를 앞두고 계신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의 사례가 하나의 예시일 뿐이긴 하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다들 원하는 꿈과 입시에서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응원합니다. 파이팅!